2016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그러니까 12일에 치러졌습니다. 저는 10년도 전에 2차례 수능을 쳤고 부모님의 기대와는 별개로 혼자 휙휙 가서 시험을 보고 나오는 전형적인 남학생이었기에 수능이 뭐 대수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일 때문에 이번 수능 시험을 매우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특히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고 또 시험을 치르고 학교를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날 본 장면 중에는 저처럼 둔감한 사람조차도 가슴 찡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죠. 어머니와 아들이 건물 뒤편 어두운 곳에서 손을 잡고 기도문을 읊조릴 때는 종교가 없는 저조차 경건한 마음이 들었고, 어린 소녀가 시험장에 들어서는 오빠를 오빠 하고 불러세워 시험 잘 봐 하고 응원할 때, 그리고 오빠가 향기된 표정으로 한 팔을 들어 답할 때는 무언가 아직 세상엔 지켜볼 만한 어여쁜 것들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셀린저가 호밀밭의 파수꾼과 프레니와 주위에서 그려낸 아름다운 것들을 잠깐 훔쳐본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치른 모든 학생들의 앞길에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는 더 셰프입니다. 네, 더 셰프. 네, 더 셰프. 사실 요즘에 딱 맞는 영화예요. 요즘에 아주 국방이라고 그러죠, 국방. 네, 그러니까 요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네, 방송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요즘에. 네, 쿡방, 그리고 옛날에는 또 먹방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요리사들이 이제 아예 그냥 예능에 출연해서 네네. 그렇게 활약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셰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원래 요리사라 그러죠. 네. 네, 언제부터 우리가 셰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요리사가 요즘에는 이제 셰프라고 네. 변형이 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이제 의식주, 네. 이게 굉장히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 살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유행을 따라간다고 해요. 옛날에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 경제적인 네. 여건에 따라서 좀 이게 유행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언제였죠? 한참 인테리어 막 이런 거 유행 불 때 있었잖아요. 아, 그랬죠. 네. 예, 인테리어 이 유행 불고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주거나 이런 데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었는데, 네,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막 엄청 집 많았죠. 고쳐주는 거? 엄청 많았죠 그때는. 네. 뭐 일요일 밤에 막 이런 데서 네. 항상 나오고, 건축가들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러네요. 건축가들이 예능에서 네. 굉장히 활약을 했었고, 그랬었죠. 그때는 이제 또 경제적인 수준이 또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고, 요즘에는 또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좀 이제 좀 힘들다 보니까 네. 그거보다는 이제 단가가 좀 많이 내려가는 뭐 음식이나 네. 먹는 거 이런 게 좀 유행이 부는. 아, 생각해보니까 사실 중간쯤에 패션 디자이너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계속해서 이게 패턴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모델들이랑 뭐 디자이너들이 한참 나왔었고, 이제 네. 요리사들이 막 장악하고. 이게 경제적인 뭐 생활 여건이나 네. 뭐 이런 경제적인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패턴이 돈다고 합니다. 네, 그럴듯하네요. 네. 사실 전에 드라마 내 이름은 삼순인가요? 내 이름은 김삼순. 김삼순. 그 영화에서 파티쉐라는 말이 처음 거의 저는 들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파티쉐? 네, 파티쉐. 네, 그 빵 만드는 사람 그렇게 그렇죠. 부르잖아요. 네. 그 전엔 제빵사였어요. 그렇죠. 제빵사. 네. 그리고 원래 빵 만드는 사람은 보통 보면은 거의 이제 깜빵 갔다 오신 분들이, 깜빵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사회에 적응하시기 위해서. 비하 발언이야, 그거. 아니, 보통 그렇게 적응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네. 그런 직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셨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게 영화나 야, 너 엄청 비하 발언이야, 그거. 아니,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는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요?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이럴 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약간 상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빵집 뭐 이런 거 많이들 제빵사 이런 거 많이들 하셨죠. 네, 파리바게트가 파리에 진출하는 이 시대에 진짜 네. 시대착오적인 발언이었고요.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더 셰프 예고편 듣고 와서 이제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am Jones. One hoped you were dead. Mr. Jones, your credit card has been denied. Oh. If you try to start a new restaurant, there are at least a dozen people who will try to have you killed. I had a long time to think about what you did to me. It's okay. We are like brothers. Next time you make cod, you toast the pepper first, remove the moisture, and then you want to grind it by hand, yeah? Arrogant prick. I've been sober 2 years, 2 weeks, and 6 days. Now found a chef de partie who doesn't know how good she is. Are you drunk or stoned? I'm going to take over your restaurant. Everything from now on must be perfect. If it's not perfect, you throw it away. I heard an idiotic rumor you're going for third star. I want people to sit at that table and be sick with longing. The kitchen's the only place I've ever felt like I really belonged. I loved every minute of it. The heat, the pressure, the violence. Everybody get the fuck out now! How did you turn a beautiful, fresh piece of turbot into a pale, lifeless turbot fuck-off? Apologize to the turbot at a dining bank. There's not going to be another empty table at this restaurant again, Tom. My daughter Lily's birthday. I want a cake. No cake. You're a chef. Julia, the one who shouts. Yes, but I bake great cake. I've had better. Really? And remember, they're not just watching their own table. They got eyes on everything, so everything has to be pitch perfect. Do you hear me? Yes, sir! 예, 더 셰프. 이거는 제가 오랜만에 한번 줄거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예. 아, 오랜만이에요? 예, 미슐랭 이런 건데 네.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 미슐랭 투스타라는 명예와 부를 거머쥔 프랑스 최고의 셰프 아담 존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강박 증세에 시달리던 그는 괴팍한 성격 탓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기나긴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미슐랭 3스타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아담은 각 분야 최고의 셰프들을 모으려고 불가능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런던으로 떠난다. 절대 미각의 소스 전문가 스위니와 상위 1%를 매혹시킨 수셰프 미셸, 화려한 테크닉을 자랑하는 파티시에 맥스를 포함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레스토랑 오너 토니까지 모두 아담의 실력만을 믿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주방의 감도는 뜨거운 열기와 압박감은 최강의 셰프 군단과 완벽을 쫓는 아담 사이의 경쟁심을 극으로 치닫게 만드는데 사실 이게 줄거리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배급사에서 네. 뿌린 것 같아요. 이거 뿌린 거 맞죠? 이런 거는. 네, 보통 배급사에서 보도자료 같이 뿌리죠. 제가 영화를 본 입장에서는 네. 이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그죠? 네. 네. 스위니가 소스 만드는 거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요. 저 스윈이라는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상위 1%를 매혹시킨 수셰프라고 나오는데 수셰프라는 저는 참 이게 네, 자막도 못 본 것 같네요. 참 재밌네요. 네. 아무튼 이게 저희는 개봉하고 난 영화를 본 게 아니죠, 사실은. 네, 시사회를 갔다 왔죠? 네, 시사회를 다녔습니다. 네, 그것도 시사회를 한참 전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개봉한 지가 6일인가 그렇게 됐을 텐데, 우리가 이걸 갔다 온 게 개봉 2주 전이니까 벌써 3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난달에 갔다 온 거죠? 네네. 네, 지난달에 갔다 온 거죠? 네,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음식 영화예요. 네, 올해 음식 영화, 요리 영화가 크게 3개가 있었죠. 이 영화까지. 네. 기억나세요? 네, 아메리칸 셰프가 있었고요. 네.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심야 그렇죠. 식당이라는 영화를 한 번도 봤었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더 셰프라는 영화. 이것도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그 블라인드 시사회였잖아요. 네, 그랬죠. 예, 모르고 간 상태에서 티켓을 받아들고 나서 더 셰프라는 영화인 걸 알고 굉장히 좀 기뻐했었는데, 저도 만족했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어차피 볼 영화를 네. 보게 돼갖고 굉장히 좀 기뻐했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의 만족감은 사실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누가 이 영화를 본다고 하면 말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도 분명히 그걸 티켓을 받아들었을 때 거기에 더 셰프라고 적혀있을 때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이게 광고가 개봉하기 보통 한 3주 전부터 네. 이 목동 근처나 근처에 이제 네. 버스에 이렇게 광고가 계속해서 붙어 있었어요. 음. 예, 더 셰프 뭐 최강의 군단이 온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싶어하는 네. 그런 광고들을 많이 붙여놔가지고 더 셰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만드는 그런 광고들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갔었죠.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재미난 영화들이 크게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예, 더 셰프에 대해서 또 빵빵한 주연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갔었고요. 네. 사실 배우들이 상당히 끌리는 배우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브래들리 쿠퍼. 이 배우가 아메리칸 스나이퍼에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브래들리 쿠퍼만이 아니라 그 이번에도 또 사귀는 역할로 나오는 시에나 밀러도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 브래들리 쿠퍼랑 이제 부부 관계로 나오죠. 네, 그래서 두 배우가 다시 한번 그때는 부부 이번엔 연인으로 출연을 했다는 점도 그렇고 상당히 매력적인 배우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더 셰프에서 또 오마사이 있잖아요. 그 흑인 배우. 네네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번에. 그렇죠. 네. 이 배우가 그 엑스맨 최근 시리즈 있잖아요. 그 박 기사가 되게 칭찬했던 그 엑스맨 시리즈요. 네네네. 그 시리즈의 그 흑인이에요. 초능력 쓰는. 잘라버리는 그냥. 되게 애매했던 캐릭터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걔가 오마사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두 번씩 봤던 인물들 그런 캐릭터들이 출연을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마 서먼도 나오고요. 아 그렇죠. 우마 서먼 나오죠. 네. 네. 우마 서먼도 되게 독특하게 등장해요. 네,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무슨 아침 드라마를 하나 본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영화 중에서 네. 그런 아침 드라마를 봤던 그런 느낌을 받은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뭡니까? 어거스트. 가을의 주상. 예. 네. 그 영화가 함께 있었는데 그랬죠. 그 감독이 지금 이 존 웰스 감독입니다. 똑같은 감독입니까? 예. 진짜요? 진짜 비슷하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나. 아. 예. 그런 생각이 대박이다 듭니다. 이거. 예. 네, 충분히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또. 예. 즉 별점도 제 개인적인 감상도 비슷합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그랬고요. 사실 이 영화가 보다 보면은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슐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해요. 미슐랭 셰프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게 상당히 요리사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별 셋을 받으면 수학으로 따지면 필즈상 아니면은 뭐 노벨상 과학자들이나 그런 것처럼 대단한 영광인 것 같고. 그렇죠. 뭐 호텔에 5성급 호텔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들어만 봤는데 이번에 좀 확실히 알았던 게 네. 좀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 강용석 씨와 그 도도남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랬죠. 그 일본 가가지고 요즘 막 디스패치에서 그 영수증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음식을 뭐 강용석 씨 카드로만 긁었다 뭐 네네. 어쩌고저쩌고 같이 먹은 거다 아니다 뭐 이런 게 나와갖고 그 디스패치에서 직접 가서 뭐 그 식당에 가서 긁어보고 긁어보고 막 하는 게 나왔는데 네. 그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 식당이 그 미슐랭 3스타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긁어보고 그 음식을 그대로 시켜보기도 하고 막 네. 그랬는데 그 영수증대로 긁어보니까 음식이 5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의 5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제가 미슐랭 3스타는 음식이 저 정도 값을 하는구나. 네, 라는 사람이 걸 먹을 알았습니다. 음식이 아니죠. 예. 그런 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위대함을 좀 알았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 더 셰프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 속에서 다른 영화가 멋들어지게 비유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영화에서 비유되는 대사치고는 너무나 아까운 대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미슐랭 3스타가 어떤 것인지를 되게 멋있게 비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스타워즈랑 비교를 해요. 별 하나는 아나킨 스카이워커다. 네. 그리고 별 두 개는 다스베이더다. 별 세 개는 요다. 네. 근데 요다가 세상에 되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일본에도 있고. 네. 뭐 그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또 한 번의 멋있는 대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이야기할 영화 하늘을 걷는 남자죠. 그 영화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이 더 셰프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대목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수석 셰프니까 수석 요리 주방장이다 보니까 밑에 요리사들 있잖아요. 팀원들. 팀원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나는 내 팀원들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 같은 그런 멤버들이 그런 사무라이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대사가 나와요. 근데 사실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화는 그 간베이라는 무사가 어떤 마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산적들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다른 6명의 무사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구해서 이제 이겨내는 이야기인데 그 한 명 한 명 구하는 과정이 되게 멋들어지게 등장해요.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멋스럽게 활약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 대사 때문에 무척 기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6명이 없어요. 이게 제대로 그려지는 거는 주인공 한 명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주인공 한 명도 간베이처럼 멋있는 무사가 아니라 정말 개판이에요. 이거 성격 파탄자에. 그런 모습에서 참 이게 영화를 멋스럽게 비유하는 것들이 있는데 캐릭터가 안 산다. 그런 생각은 좀 했던 영화입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안 살았죠. 네. 네, 우리 쿠퍼 액형님. 네. 네. 쿠퍼 액형님이요? 고급 유머입니다. 야, 네, 아시는 분들은 금방 좀 웃으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찾아본다고. 네. 아무튼 우리 쿠퍼 형님은 사실 그 요리사랑 좀 어울리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아메리칸 셰프 보면은 그 푸드트럭 하시잖아요. 네네. 푸드트럭에 어울릴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딱 존 파브로 감독 겸 배우인데 네. 존 파브로 씨는 딱 음식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쿠퍼액 형님도 약간 그 푸드트럭 느낌이 나죠. 하면 푸드트럭이죠. 네, 약간 이게 캐릭터 설정도 그러니까 캐스팅도 약간 미스가 좀 있지 않았었나 라는 좀 약간 의심도 좀 들고 네. 영화를 보고 나서 김 기사랑 저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찍으면서 이 영화를 같이 찍은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몸이 많이 펌핑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좀 이렇게 요리사, 섬세한 요리사를 하려면은 우리 이제 쿠퍼 형님이 조금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한 다음에 근육을 많이 뺀 다음에 좀 이런 역할을 맡았으면은 네. 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영 같은 것도 좀 더 깔끔하게 한 다음에 좀 이런 섬세한 작업을 했으면은 네. 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런 조연들의 캐릭터들도 너무 살지 않았어요. 사실 그 미셸 캐릭터만 조금 네.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좀 있었고요. 나중에 그 인물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셸이란 캐릭터만 약간의 존재감이 있었고 나머지 뭐 그 깜빵에 있던 네. 그 친구도 별 의미가 없었고. 그렇죠. 왜냐면 오토바이까지 타고 가갖고 아니 그 깜빵에 있던 애는 도대체 뭡니까? 오토바이까지 타고 가갖고 데리고 왔는데 네.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아니 걔가 등장하는 장면이 몇 개가 없어요. 네, 그렇죠. 나중에 그 얹혀 살던 집에서 네. 아침 차려주던 그렇죠. 그분도 나중에는 잠깐 그렇죠. 대타로 수석 셰프 역할 잠깐 해주고 네. 별로 없고요. 참 이게 캐릭터 개개인별의 캐릭터를 정말 못 살리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정말 많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네, 정말 동감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안 산 게 캐릭터만이 아닙니다. 요리도 안 살아요. 그렇죠. 사실 요리가 그러니까 아메리칸 셰프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되게 맛깔나게 보이잖아요. 먹고 싶게 생겼는데 이 영화 속에서 요리는 분명히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요리들이기 때문에 또 맛을 모르니까 왠지 그냥 우주에 있는 다른 요리 마냥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요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 브래들리 쿠퍼도 요리를 하는 장면보다 그 플레이팅이라고 하나요? 접시에서 예쁘게 보이게 하는데 더 치중을 해요. 그 장면이 너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눈으로 보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약간 맛깔나게 한다. 내가 정말 이 음식점이 아니죠. 영화관을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이런 요리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점도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고급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네. 수석 셰프가 뭐 하는 일은 다른 네. 셰프들이 해갖고 오는 거를 점검을 하는 거라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리 영화로 너무 밀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요리에 대한 기억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했잖아요, 저희가. 네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던 요리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요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문조사할 때 체크를 못 했었는데 뭐 푸아그라나 네. 뭐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가 많이 귀에 들어왔었는데 그 완성된 요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았던 굉장히 뭐 남지 않은 요리 영화가 아니었나 네. 예,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실 더 셰프 예고편을 보시면 그 무슨 알 같은 거를 나이프로 싹 긁어갖고 알을 딱 터트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하나만도 못해요. 저는 예고편에선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면이 기억에 안 남았거든요. 그것도 매우 아쉽고, 그리고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요리가 빛나는 장면이 그나마 빛나는 장면이, 예를 들면 아메리칸 셰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 존 파브르 그 배우가 요리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인가요? 걔 스칼렛 요한슨, 네. 걔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되게 맛스러워 보여요. 샌드위치 하나 만드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 친구 있잖아요. 젊은 친구, 얹혀 사는 친구. 그 친구랑 그 친구의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떤 요리 같은 걸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그렇게 안 살아요. 분명히 제 생각엔 아메리칸 셰프를 참고로 했을 텐데, 비슷한 요리 영화고 개봉 시기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만큼 참고로 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그렇게 매력을 못 살렸다는 게 감독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진짜 아쉬웠어요. 소리 이런 것도 못 살린 게 확실히 티가 나는 거죠. 아, 그렇죠. 사운드가 네.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소리를 잘 살렸다고 느꼈던 게 그 아메리칸 셰프에서는 정말 잘 살렸고요. 네. 심야 식당을 보면은 네. 거기서도 정말 잘 살리거든요. 뭐 이렇게 볶는 소리나. 네. 저는 심야 식당이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전편을 본 건 아니고 몇 편을 봤었는데 뭐 돈가스 튀기는 소리 뭐 이런 게 엄청 섬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은 먹고 싶어지는 막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막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에 정말 잘 들어간 게 그 아메리칸 셰프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샌드위치 안에 그 쿠바 샌드위치였죠. 네. 쿠바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 그런 게 너무나 잘 귀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먹고 싶은 식욕을 자극시켰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저는 네.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버거킹 장면이 한 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장면에서 약간 이제 와퍼에 대한 네. 갈증이 좀 생겨갖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버거킹 그 충무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옆에 충무로여서 바로 옆에 있는 그 버거킹을 가서 와퍼를 한 개 먹었던. 와퍼가 아니라 치킨 너겟 먹었어요. 아, 이 치킨 사람아. 너겟 먹었구나. 치킨 너겟 행사에서. 예, 맞네요. 그 우리 곽 기사님이 그냥 박스째 사다 드신다면서요? 아, 예, 그렇죠. 밥 반찬으로. 네. 아무튼 옆에 가서 네. 행사 제품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먹고 바로 집에 왔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 정말 사운드가 요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요리에 있어서는 사운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mik각을 좀 자극하고. 그 박 기사는 집에 계란 있어요? 맞죠. 저 계란을 엄청 좋아합니다. 계란 좋아합니까? 예. 자, 그럼 여기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하는 소리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아, 네, 듣고 오셨어요. 네. 네, 즉흥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아마 삽입 됐겠죠? 예. 네, 박 기사 부탁합니다. 예, 제가 계란을 엄청 좋아해요. 네.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한번 먹으면 네. 4개씩 먹습니다. 4개씩 먹습니까? 예, 제가 계란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 닭들한테 왜 그래요? 저
계란 매니아예요. 제가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계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영화에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대사 되게 멋있는 대사 하나 나오죠. 뭐요? 신이 주신 가장 완벽한 음식은 사실 두 가지가 있다. 사과와 굴은 진짜 완벽한 음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먹으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요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고 보니까 또 계란도 있네요. 계란은 진짜 최고의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계란 생으로는 못 먹으니까 뭐 요리라고 할 수 있겠죠, 후라이도. 네, 저는 후라이를 한번 먹으면 4개씩 먹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파티쉐 얘기하면서 내 이름은 김삼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드라마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셰프 열풍, 예 셰프 이런 딱 대사 있잖아요. 네네네. 이 정형화된 대사를 유행시켰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성균을 스타로 만든 드라마기도 하죠. 파스타죠. 네, 파스타. 그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엔 이런 셰프의 주방 풍경, 셰프가 지배하는 주방 풍경을 잘 드러냈던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와 그리고 더 셰프라는 영화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매우 도식적이고 전형적인 구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동화 같은 거를 보면은 동화에는 이제 예쁜 공주님이 나와서 어떤 마법에 걸리고 그 왕자님의 사랑으로 그 마법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공주님의 캐릭터는 항상 지고지순하고 뭔가 순수한 느낌. 그리고 뭐 왕자님은 모범적이고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남자판 동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주인공이 상당히 내면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데 뭔가 지금은 까칠합니다. 네, 어떤 상처가 있어서 까칠한 거죠. 근데 이게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면서 치유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감정적이고 내면적인 치유를 받으면서 이 인물이 성장해 나가는 드라마가 펼쳐지죠. 그리고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배경은 철저하게 마초적인 공간입니다. 마초적인 공간인 주방을 완전히 이 사람이 장악하면서 뭔가 내면적인 문제를 겪지만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해감에 따라서 그 속에서 연애나 이런 것들이 절대 있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거든요. 마치 여성성이 거세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여성성이 살아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이런 되게 도식적인 구도가 똑같아요. 파스타라는 드라마와 이 더 셰프라는 영화가. 그리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서양에 이런 류의 영화가 수없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전형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 파스타라는 드라마보다 오히려 이 영화가 못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건 드라마니까 드라마 삘이 나도 되는데 이건 영화인데 드라마 삘이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캐릭터 사이의 관계나 아니면 각각의 조연급 캐릭터들이 설명도 되지 않은데 그들 사이에서 뭔가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고 설명되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버리다 보니까 주인공 캐릭터도 엉성해요. 그 속에서 도대체 그 다니엘 브리엘이라고 꽤 괜찮은 독일 배우가 있어요. 러시 더 라이벌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독일 통일 다루는 그런 영화가 또 있었는데 그런 영화 굿바이 레닌 뭐 이런 영화에 출연했던 그 배우가 무슨 이 남자를 또 사랑하는 동성애적인 코드로 출연을 해서 되게 어색하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돈 받으러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조폭들도 되게 뜬금없이 등장하고 전에 사귀었던 여자애가 있어요. 걔도 무슨 아버지의 칼을 갖고 되게 뜬금없이 등장하고 그냥 이 주방 안에 있는 애들도 난잡하게 설명이 안 되는 판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벌여놔서 또 라이벌 그 애 있잖아요. 네. 라이벌 셰프까지. 네. 정말 이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엄청납니다. 근데 하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네. 이상했어요, 그런 것들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좀 황당했던 네. 뭐 장면이나 뭐 황당했던 이야기 전개가 혹시 이 황당했던 에피소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우마 서먼 나올 때요. 우마 서먼이 등장해서 맨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완전히 사고를 쳐가지고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미슐랭 2스타 셰프잖아요. 그런데 미슐랭 3스타를 따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서 새 삶을 살겠다는 건데 기반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원래 알고 있던 되게 유명한 음식 평론가한테 찾아가요. 그러면서 진짜 뭐 좀 써달라 로비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요리를 할 테니까 우리 식당에 와서 한번 먹어보고 써달라. 그러니까 이 우마 서머니 그 평론가로 등장을 하는데 되게 뜬금없이 뭐 해줄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난 레즈비언인데 너랑 잔 게 내 인생의 최악의 경험이었어. 최악의 실수야 라고 하면서 그걸 해주기로 하는 거죠. 정말 개 뜬금없는 설정입니다. 무슨 레즈비언은 갑자기 왜 나오고 레즈비언은 잔 건 왜 나와요 도대체.
그리고 나중에 게이까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딱 전에 다뤘던 영화 중에 그 인턴이라는 영화를 다루면서 이 영화는 되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건 틀림없이 공화당 지지자일 거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어떤 소외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배제시킨다. 근데 이 영화는 완전히 미국으로 따지면 좌빨이 만든 영화예요. 소외된 사람들은 되게 뜬금없이 등장시켜요. 네, 억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가장 좀 황당했던 네. 장면이 그 옛 여자친구가 네. 갑자기 와서 이제 돈을 아. 갚아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진짜 엄청난 장면이죠. 예, 갑자기 돈을 갚아주고 칼을 주고 사라지나요? 그 장면이. 네. 아무튼 사라집니다. 네. 예, 그렇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 했던 예, 우리 쿠퍼의 형님이 그 레스토랑 그 주인 네. 그 친구죠. 네. 그 절친한 친구가 그렇게 갚아준다고 해도 네.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던 그 형님이 옛 여자친구 네. 파티장에서 한번 만나고요. 그렇죠. 예. 갑자기 뜬금없이 또 한번 스쳤는데 칼 주러 온 네. 옛 여자친구가 돈까지 갚아줬는데 화도 안 내고 네. 고맙다는 말도 그냥 별말 없이 그냥 먹었죠, 고맙다는. 예. 그냥 스쳐갑니다 그냥. 네. 아 정말. 그리고 그 후에는 옛 연인은 나오지 않고요. 네.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장면인데 그 전까지는 이 계속 조폭들이 찾아오는 게 영화에 상당한 긴장감을 주는 요소거든요. 그렇죠. 물론 긴장감이 별로 안 되긴 하지만 감독은 그걸 분명히 긴장감을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인물이 계속 과거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게 뜬금없이 외부에서 사람이 오더니 갚아주고 떠나면서 이게 완전히 해소가 돼버리죠. 글쎄요, 진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뭐 네. 인생은 한 방이라는 얘기가 뭐 있긴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이제 뜬금없는 이런 전개, 그리고 이게 주인공에 대한 굉장히 시련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픔, 그럼 시련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나 네. 이거를 보고 싶어했던 관객들을 갑자기 이제 뒤통수 매기는 네. 이런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초딩들도 이렇게 안 쓸 거예요. 네. 이걸 보면은 마치 어느 정도의 충격이 오냐면 이 장면은 그냥 그 영화 속의 브래들리 쿠퍼가 엄청 취하는 장면 있잖아요. 취해서 나가서 복권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복권이 당첨이 돼갖고 그걸 갚는다. 뭐 이 정도의 충격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랑 거의 비슷한 난이도예요. 이 갑자기 네. 뜬금없이 전 여친이 안 나타나도 전 여친이 나타나갖고 빚을 갚아줘. 근데 빚을 갚아주는 게 그냥 왔는데 쟤네가 빚이 있다고 해서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갚아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참. 그것도 대사로만 처리하잖아요. 네, 너랑 나랑 같이 진 빚이니까 네. 뭐 갚아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가는데 네. 굉장히 뜬금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1시간 40분으로 돼 있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이렇게 줄인 것 같아요. 아, 이 개봉을 하니까 40%로 됐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말했던 장면들이 다 사라졌을 수도 있네요. 네. 많은 장면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과연 영화를 보신 분들이 네. 어떤 장면을 못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이런 장면 너무 좀 별로다. 이런 걸 체크를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체크하셨을 거예요. 예. 네, 그거 도려내다 보면 정신이 없었겠죠. 네. 1시간 40분으로 나오는데 네. 어떤 장면이 돌아져 나와서 지금 개봉을 하고 상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개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고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서약서를 썼어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서약서를 안 썼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네요. 네, 그래도 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 네.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해서 이 영화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뭐 이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DVD도 있고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한 장면씩만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는 이해되지 않고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들이 투성이에요. 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 캐릭터와 캐릭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관계를 맺는 모든 장면이 모든 인물과 맞는 장면들이 다 이해가 안 돼요. 네. 처음 등장하는 그 오마사이 미셸 캐릭터와 어떻게 만나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냥 길거리에서 빵 먹으면서 가다가 갑자기 도망을 쳐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싸우다가 네, 싸우다가 사실 막 대사로 처리하죠. 네. 사실은 네가 내 레스토랑에 쥐를 풀어놓고 도망가지 않았냐. 네. 우린 그전까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나오는 애요. 네. 갑자기 이제 또 미셸 오토바이를 몰고 그냥 가잖아요. 거기가 감옥인지도 모르는데 딱 내려가지고 출소하는 애한테 기다렸다 하면서 같이 하자. 되게 어처구니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소스를 잘 만든다는 시에나 밀러 캐릭터. 그 캐릭터 스윈이라고 등장하죠. 애엄마인데 이혼한 그 여자랑 갑자기 사랑에 빠져요. 네. 근데 우리가 왜 빠지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순간 뽀뽀하고 있어.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친구 있잖아요. 얹혀 사는 친구. 네네네. 그 친구도 전에 등장을 안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 가게에 가가지고 먹어보더니 개판이라고. 네. 그러더니 뭐 집 있냐, 내가 살아도 되겠냐, 뭐 무급으로 할래?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쳐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친구는 잠깐 등장하고 네. 네,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 다니엘 브릴이 연기한 그 캐릭터도 뭐 제대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화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한 캐릭터도 이 주인공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해요. 네, 그랬죠. 너무 혹평하나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게 무료로 네. 시사회를 봐서 그런 거지 네. 돈 내고 봤으면 좀 더 가혹한 더 가혹한 평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영화에서 좋게 본 게 하나 있어요. 음. 혹시 밖에서도 좋게 봤을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들어주신 분들 중에 이 영화를 보실 분, 스포일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을 그만 들어주시고요. 정말 원래 저희가 스포는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스포는 좀 충격적이에요. 이 영화에서, 왜냐면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볼만한 장면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포가 싫으신 분들, 영화를 보실 분들은 들어주시 마시고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반전이, 엄청난 반전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미슐랭 2스타가 3스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하는데 그 결정적으로 3스타가 어떻게 되냐면 그 시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험은 아니고 불시에 그 시험관들이 방문을 한대요. 근데 방문을 해서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험관들이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와서 스푼을 바닥에 내려놔요. 그러면 그 스푼이 종업원들이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바닥에 있다는 걸. 네. 그래서 종업원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그리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체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식들도 체크를 하고 한다는 건데, 한번 어떤 손님이 스푼을 땅에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긴장하잖아요. 이 주방이 거의 이제 패닉에 빠지죠. 근데 주방이 패닉에 빠지는 이유가 그 전에 엄청나게 음주를 하고 와요. 이 주인공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갑자기 그날이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스푼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서 요리를 하나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요리가 반품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부주방장격으로 활약하고 있던 이 오마사이가 나 때문이지, 그러면서 고추냉이 때문이지 말이에요. 손에 막 엄청 빨갛게 묻히고. 네. 그래놓고는 갑자기 네가 전에 그 쥐 풀어놓은 거에 대한 복수야 이러고 떠납니다. 네. 갑자기 앞치마 벗더니. 근데 이게 정말 뜬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감독의 특성상 전에 모든 걸 다 뜬금없이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전도 뜬금없이 처리돼가지고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정말 누구도 예상 못했던 반전입니다. 그걸 예상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변태예요. 네. 예, 이건 진짜 식스센스보다 더합니다. 네. 식스센스를 차라리 예상하면 예상했지, 메멘토를 예상하면 예상했고, 이 영화는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선 자체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를 예상할 수 있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미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맞아. 네. 미셸이 그 전에 뭐라 하는 게 없으니까. 등장을 안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처음에 뭐 내가 다 용서했다 그 장면 하나 등장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후려맞듯이 거기에 후려맞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더 터지는 듯한, 내면에 뭔가가 이제 팡 터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더 이렇게 감독이 좀 추스리려고 했으면은 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쿠퍼 형님이 미셸한테 가서 이제 또 토닥토닥하면서 네. 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결국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미셸은 그렇죠. 거기서 끝이에요. 미셸은 딱 두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네. 네, 맨날 이제 소리치는 거 받아들이는 역할을 네. 하고요. 주방에서.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고추냉이 사건 한번 하면서 이제 끝나고 네. 그 뒤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고요. 네. 감독이 좀 이제 생각을 좀 깊게 했으면은 막판에 이제 토닥토닥 해가지고 같이 네. 데려와서 이제 화합하는 모습으로 그렇죠. 마무리를 줬으면 좀 더 따뜻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좀 아쉬움도 좀 남았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에서의 활약상만 생각한다면 사실 이름이 꽤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처음 주인공인 이제 브래들리 쿠퍼부터 해서 시에나 밀러, 그 다음에 오마사이, 다니엘 브렐, 뭐 이런 배우들이 되게 이름이 있는 배우들인데 몸값 다 환불받아야 돼요. 예, 진짜 이 배우들은 한 게 없어요. 정말 한 게 없고 주인공인 브래들리 쿠퍼만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죠. 접시 깨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고 끝납니다. 막 디자인하고. 그렇죠. 네,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 주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그런 조화 이런 걸 본다거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요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본다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신 분이라면 크게 낭패를 겪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가 설문지를 받았을 때도 네. 수입하는 배급사에서도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요리로 광고를 해야 될지 배우들로 광고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 흔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뭐 버스에 붙어 있는 거나 이런 걸로 보니까 요리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요리를 보고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실 게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아침 드라마빛 설정에다가 캐릭터도 안 살고 요리도 안 살면 이 영화를 볼 가치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영화를 수입 배급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영화를 가져온 건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구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파스타라는 드라마랑 상당히 유사하고 그다음에 더 셰프랑도 캐릭터를 보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인공에게 그 아메리칸 셰프에서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더 셰프가 아니라 아메리칸 셰프와 유사한데 그 아메리칸 셰프에서는 주인공한테 아이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와의 케미가 상당히 잘 살았다면 이번 영화에는 그 시에나 밀러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도 제 생각에는 그런 영화에서 빌려온 캐릭터인데 그 아이랑의 그런 조화랄까요? 그런 게 없어요. 기억나세요? 케이크 등장하는 그렇죠. 장면? 네. 네. 이게 영화 속에서 케이크를 딱 2번 등장시킵니다. 네. 이것도 마치 케이크의 그 값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케이크 단가가 뭐 그 영화 속에서 55,000원 정도 된다면 그 55,000원의 값어치도 못했어요. 네. 그냥 딱 등장해가지고 애 생일 선물로 갖고 가고 그냥 처리하는 장면인데 정말 장면을 위한 장면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더 할 말은 뭐 없고요. 네. 아무튼 좀 난잡한 영화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저도 뭐 이 영화를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영화 추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예, 저는 이 영화를 비추천하겠습니다. 비추천? 네, 네. 비추천을 하면서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막무가내의 조합은 결국 꿀꿀이죽밖에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 말로 하겠습니다. 매우 적절한 평이네요. 네. 네, 정말 재료들이 좋았는데 이게 주방장의 문제죠. 요리사의 그렇죠. 문제고 네네. 존 LG 감독이 우리가 두 편이나 다뤘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고요. 예. 그 두 편이 매우 유사한 느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거스트는 그래도 볼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별 반개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어거스트에 대해서는 그 박 기사가 그때 이제 같이 녹음을 하면서 제가 못 봤던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예를 들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주인공인 메릴 스트립이었죠. 그 배우의 오열이라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줄리아 로버츠가 나중에 메릴 스트립이랑 점점 또 비슷하게 변해간다. 네, 이런 장면들은 제가 잡아채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었는데 상당히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뭐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걸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분명히 아쉽네요. 생각해보면 임팩트한 측면에서는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영화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광고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였죠. 메릴 스트립과 줄리아 로버츠의 격투씬. 그게 예.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막장적 요소가 이번에는 그 오마사이와 브래들리 쿠퍼의 그런 관계에서 예. 표출이 됐다는 점. 그런 점에서 감독의 특성이 있다면 있겠네요. 약간 막장적인 자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어거스트는 그 배우들의 연기 자체가 네. 너무나도 많이 뛰어났기 때문에 예. 스트림 누나랑 네. 로버츠 누나가 너무나도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연기 보는 재미가 네. 너무 컸었죠. 그렇죠.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나오고 예, 약간 모자라는 친구로. 예, 그 약반은 연기 자체가 너무 네. 뛰어났기 때문에 그거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쿠퍼의 형님이
너무 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네. 느낌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요리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뭐 관심도 크시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살고 네.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못 찍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음. 그 다음에 브래들리 쿠퍼가 나름 아카데미 주연상 뭐 후보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우인데 올라간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연기를 참 못한다 음. 이 생각이 들었을 정도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에나 밀러도 사실 연기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마사이가 제일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손바닥 펼 때 아주 그냥 대단했습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저 역시 이 영화 비추드리고요. 네. 어떻게 요리 영화에 나오는 음식들이 맛있어 보이지가 않는 건지 브래들리 쿠퍼도 요리라고는 못할 것 같이 생겼고 그래서 플레이팅에만 집중한 선택도 안 좋았고 심지어 과도한 아침 드라마 빌 설정도 나서 안 좋았다. 그냥 뭐 하나 괜찮은 점이 없었어요. 네, 이 영화의 완전한 비추를 드립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네.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하늘을 걷는 남자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 기사 박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